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진 전조 현상으로 의심되는 냄새가 결국 스가 총리의 자택까지 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일본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큰 화제입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된 악취가 도쿄와 가나가와 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니 14일에는 정말 냄새는 지진의 전조현상인가 라는 심층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 번져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믿는 일본인들입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12일부터 쏟아진 뉴스는 가나가와 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월에는 도이즈미 주니치로 환경장관의 고향인 요코스카시에서 발생했다면 10월 들어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자택인 타워 아파트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워 아파트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출동했고 12일에는 타워 아파트 근처에서 또 악취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요코하마시 소방서에 따르면 12일에만 16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미 1일에는 10건, 3일에는 25건 등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낙 냄새가 심하다 보니 소방관들이 냄새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했고 JR 요코하마 역에서도 개찰구를 일부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무 타는 냄새다,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가스 누출이 아닌지도 확인해달라 등을 증언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과 분석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은 20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진 적도 있지만 방을 환기하지 않으면 2시간 이상 냄새가 계속 났다. 기분이 나빠지면서 토할 뻔했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냄새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 악취가 나면서 지진 전문가들은 악취는 분명히 대지진의 징조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활성 단층이 파열이 되거나 단층들이 마찰되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미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활성 단층 등이 서로 충돌시킬 때 나는 냄새와 동일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냄새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냄새가 계속 확산되고 발생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에 미우라 반도의 남단 부근에서 나던 냄새가 그 후 요코스카시를 거쳐 10월에는 요코하마시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요코하마시에 있는 스가 요시히데의 자택 타워 아파트 주변이 악취에 휩싸였다면서 더 뉴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반도에서 발생한 냄새가 요코하마시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은 그 냄새가 분명히 지하 단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똑같은 냄새가 지하 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동하거나 그 냄새가 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하수구 냄새일 뿐이다, 가까운 바다를 오고 가는 선박들의 기름 냄새다 라며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냄새의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은 분석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소방당국은 단정적으로 기름 냄새다, 황산 냄새다 라고 딱 꼬집어 발표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27일자에 발행하게 될 주간 플래시는 드디어 냄새의 정체를 알았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요코하마시 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부탄, 에틸렌, 아세틸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담당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이 원인인지는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지진에 불안해하는 일본 국민들은 혹시라도 싶어서 주간지를 많이 구입해 볼만한 기사 제목이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냄새와 대지진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기사에는 일부 주민들이 주간지와 신문들을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화학약품 악취가 난다 라는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까지 출동해서 조사를 했지만 주변에서는 냄새가 새어나오는 현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인 불명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은 상식이다. 단층이 이동하면서 내부에서 암석이 무너지면서 지하 안반층에서 황산 등의 냄새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지만 일본 정부도 어느 위치의 지하를 무작정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악취가 난 다음 한 달 만에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주민들 간에 큰 공포심이 조성되었습니다. 다행히 7월은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간 후지는 14일 가나가와 현에서의 냄새와 관동, 한신 대지진 전후의 냄새의 기록과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많은 지진 전문가들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냄새가 심하게 났다, 미우라 반도 주변에서 악취가 났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 한신 대지진과 2011년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주간 후지의 보도에 따르면 관동과 한신 대지진 발생 전에 라돈의 농도가 최고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심각한 냄새가 났다. 천연가스이든지 암석의 충돌로 타는 냄새이든지 지각 변동의 현상에 따른 냄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조선의 탱크 내 가연성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풀이라는 작업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지진의 전조라고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위험한 도시가 어디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이 위험한 도시 순위 상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도쿄는 현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항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해일이 수많은 고층 아파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짓는 고층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하지만 진도 7 이상의 지진에서는 쉽게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횟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2017년에는 55건, 2018년에는 70건, 2019년에는 7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월까지 41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지바현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은 일본 국민들을 일시에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철도 노선이 일시 운행이 중지되었고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의 지진 전문가들은 곧 수도권에서 규모 7에서 8급 지진도 각오해야 한다. 리히터 규모 7은 규모 6보다 에너지가 32배 강한 지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냄새는 계속 올라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대선이라는 미국 정가의 큰 변화 시점을 이용해 무력으로 대만 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잇따라 보여 주목을 끈다. 지난 10일 중국 중앙텔레비전은 중국 제73집단군의 훈련 상황을 방영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73집단군은 동부전구 소속으로 동부전구 산하 육군 중 유일하게 대만의 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부대다. 후진성 샤먼에 주둔하며 유사시 대만 공격에 선봉에 설 부대로 꼽힌다. CCTV에 따르면 제73집단군의 훈련 초점은 상륙작전에 맞춰졌다. 수륙양용 장갑차를 이용한 상륙작전 훈련을 벌였고 공중에선 헬리콥터가 적이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 대만 상륙작전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73집단군의 전신은 해방군 제31집단군으로 이 부대는 과거 부젠성 앞바다에 있는 대만의 진먼과 마추 두 섬에 대한 포격을 79년까지 했다. 95년부터는 대만 상륙을 상정한 다양한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다. CCTV는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저녁 7시의 메인 뉴스 이후 프로그램 초점 방담에서 대만 간첩 사건을 연속으로 3일간 다뤘다. 대만 간첩 정보기구의 침투 활동을 파악해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파헤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대적인 대만 간첩단 사건 보도는 중국이 대만의 대한무력 사용 전에 중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13일 보도했다. 더웨이는 일각에선 대만 간첩 일망타진 보도가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또는 양안 개전을 앞둔 전주곡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중국 해병대를 시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광둥성 산타오 인근의 중국 해병대를 시찰하면서 모든 생각과 힘을 전쟁 준비에 두라고 지시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등 특수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대여서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앞둔 게 아니냐는 말을 낳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해군 차관을 지낸 세스크롭시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엔 11월 3일보다 더 좋은 공격 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퇴역 장군인 제임스 윙필드와 전 미중앙정보국 부국장 출신인 마이클 모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군함 군사긴장 고조 대만의 협통과 올해 10번째 미국과 대만의 관계 진전에 반발해 중국이 거친 무력 시위에 나서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미국 군함이 대만의 협을 또 통과했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미국 군함 한 척이 대만의 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지나갔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 군함이 지나는 동안 주변 해역과 공역의 상황은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도 인터넷을 통해 미사일 구축 함인 베리함이 14일 대만의 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 함대는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대만의 협 이동을 했고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 해군은 계속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 항해,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의 협을 미군 함정이 통과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전날 사례까지 포함해 미국은 올해 들어 총 10번 대만의 협에 군함을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 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 베리함의 전날 대만의 협 통과는 지난달 키스 커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대만의 협 중간선을 넘는 등 군사적 긴장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 해전략 대세감지 계획의 발표를 인용해 미국 EP-3 전자정찰기 한 대가 대만 서남부 공역에서 1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6시간가량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대만 향해 최고 수위 경고 전쟁 경고 수준. 미중이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권을 향해 전쟁 예고 수준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5일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라라는 논평에서 대만이 2018에서 2020년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면서 양안 인민 모두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차이잉원 당국의 지시 아래 대만 정보당국은 대만 독립 분리 세력의 선봉에 섰다면서 불이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대만 정보당국에 속한 대만 독립보수 세력에게 경고한다면서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 세력들이 정세를 조속히 인식하고 일찍 손을 거두어들여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돌아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를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민일보 논평에 등장한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 용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문구다. 그간 사용한 용례를 보면 중국과 인도가 국경 갈등으로 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 1962년 9월 22일 인민일보 사론에 처음 이 표현이 등장한다. 신화통신 역시 같은 표현을 1967년 7월 3일 사용했다.